안녕하세요. 저는 불합리한 삶을 살아온 여자입니다. 소개가 조금 이기적으로 들릴 수 있을 텐데 들어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가슴 아프고 억울한 이야기와 최후의 결말까지 아주 흥미진진할 테니 꼭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이남 일녀 중 둘째로 태어난 저는 오빠와 남동생에게 양보하며 성장했어요. 아버지가 가부장적이고 남아선호 사상이 강했고 엄마는 그런 아빠의 행동을 따르는 분이었습니다. 김지우야, 너 지금 뭐하냐? 네? 공부하고 있죠. 공부를 왜 하냐? 너 고3 아니야? 고3이니까 공부를 하는 거죠, 아빠. 야, 나는 너 대학 들어온 못 내준다. 그러니까 취업번으로 빠져서 졸업하자마자 직장이나 다니라. 그게 딸한테 할 소리야. 오빠랑 지혜기한테는 과외다 학원이다 다 시켜주면서 딸한테 하는 말이 고작 취업번으로 빠져서 돈이나 벌라는 건가요? 야, 걔 집은 원래 남자 잘 만나서 시집가면 끝이잖아. 애 낳고 살림하는데 대학은 뭐하러 가냐? 지성이랑 지혁이는 나중에 가장이 되니까 공부를 시키는 거지. 정말 아빠다운 발상이네요.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등록금 내달라고 안 할 테니까. 내가 공부를 하든 말든 신경 쓰지 말라고요. 이 기집애 왜 애비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네. 야, 누가 들으면 내가 너한테 아무것도 안 해준 애비로 들릴 거 아니냐? 해준 거야 많죠. 밥 주고 잠도 잘 밤을 지셨으니 아주 대단한 걸 해주신 거죠. 그런데 저도 공짜로 이 집에서 살지 않았어요.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살림은 엄마보다 제가 더 많이 했다고요. 이 기집애야. 그거야 당연히 네가 할 도리니까 한 거지. 네, 맞아요. 오빠랑 지혁이는 주는 밥만 먹고 하고 싶은 거 돈 받아가며 다 할 수 있고 여자인 저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여자니까. 맞죠? 저는 그렇게 대든 적이 없었는데 고3 예민한 시기에는 눈에 뵈는 게 없어서 아버지께 심하게 대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말을 했더니 돌아온 건 따귀질이었습니다. 몇 번 맞아본 적이 있긴 하나 제 인생에서 가장 센 싸대기를 맞게 되었죠. 엄마는 제가 맞은 걸 보고 달려와서 제 뺨을 만지려고 했는데 제가 엄마 손을 걷어냈어요. 엄마도 아빠는 다를 거 없어. 비켜. 나 공부해야 해. 대학은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방해만 하지 마. 저는 문을 쾅 닫아버리고 코피가 터지도록 공부했습니다. 수능 시험 날까지 이를 악물고 했더니 수능 점수를 잘 받았어요. 서울권에 있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점수였는데 저는 다른 길을 택했어요. 지방에 있는 대학에 장학금을 받으며 학교 생활을 하기로 했죠. 제가 선택한 결과에 부모님은 아무런 말씀도 못하셨어요. 한 푼도 받지 않고 독립하겠다고 하니 꿀먹은 벙어리가 되신 거죠. 아무튼 그렇게 지방에 내려가 기숙생활을 하며 대학을 다녔어요. 장학금을 놓치지 않으려고 MT나 동아리 같은 걸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획이나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남자친구가 생겨버렸답니다. 처음 그의 고백을 거절했는데 계속해서 마음을 표현하는 걸 보고 감동도 받았고 결핍된 사람을 그에게서부터 채우고 싶은 갈망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랑과 공부를 동시에 하며 행복한 대학 4년을 보냈답니다. 남자친구와 저는 서울에 있는 회사에 합격해서 올라왔어요. 둘 다 자취방을 얻어서 생활하게 되었죠. 27살이 되던 해에 30살이 된 오빠가 결혼한다고 식구들이 모두 모였는데 그날 아주 웃기는 일이 생겼어요. 김지혜, 이 오빠와 결혼하는데 넌 얼마나 보태줄 거냐? 뭘 보태? 결혼 자금 말이야. 이 집안의 장남인 내가 결혼하는데 얼마나 해줄 거냐고? 나한테 뭘 달라고? 결혼 자금? 내가 왜? 야, 내 동생이니까 하는 소리잖아. 오빠는 내가 시집가면 뭘 얼마나 해줄 건데. 야, 여자들은 시집갈 때 혼수만 해가면 되잖아. 남자는 집을 해가야 하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내가 시집가면 아무것도 안 해주고
지금 오빠 결혼 자금만 뜯어가겠다는 거야. 나 사회생활을 몇 년 했는데 아직도 내가 호구로 보여. 뭔 소리야, 호구라니. 넌 이 오빠를 챙겨주고 싶지 않은 거야. 당연하지. 오빠랑 지혁이는 학원 과외 할 거 다 하고 입고 싶은 옷도 메이커로 싹 다 입었지. 그런데 나는 어떻게 컸는지 알아? 얘가 유치하게 옛날 이야기를 하네. 오빠한테는 옛날 일일지 몰라도 난 죽는 그날까지 잊지 못할 거야. 고3 때 대학 가겠다고 공부하다가 싸대기 맞은 내 기분을 알아. 기집애가 엄청 틱틱거리네. 됐다 됐어. 너한테 안 받을게. 됐지? 나한테 뭘 기대하지 마. 오빠나 지혁이 둘 다 내 목까지 다 빼앗아가서 컸으면 최소한 나한테 피해를 주지 말아야지. 오빠가 결혼 자금을 달라고 하자 욱하는 바람에 비난 섞인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저를 노려보며 한숨을 쉬더군요. 하여튼 딸 자식은 키워봤자 소용없는 법이지. 내가 너 이렇게 나올 줄 알았다. 아빠, 모든 건 원인이 있는 법이에요. 아빠가 그렇게 막대했으니 내가 이 모양이죠. 안 그래요? 여기 네 새언니들 사람이 와있다. 입 다물어라. 어차피 한 식구가 될 텐데 내 손 따라서 뭐 하겠어요. 이봐요 새언니. 우리 집안엔 남자는 귀하고 여자는 하찮게 여기는 곳이에요. 앞으로 각오 단단히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닥치지 못해. 네, 닥칠게요. 그러니까 나한테 뭘 바란다는 소리를 아무도 하지 마세요. 저는 쌓였던 감정이 터져서 끝까지 삐뚤게 말했습니다. 어찌되었든 오빠는 아버지가 주신 돈으로 대출 하나 없이 신혼집을 얻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집에는 명절과 엄마 생신 때만 가고 홀로 지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만 보면 억울하고 화나서 도저히 착한 말투로 말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저에게 문제가 많았으니 자주 찾아가지 않고 가끔 들렀네요. 3년 뒤 남동생이 결혼한다고 해서 집에 가서 올케도의 사람과 인사했는데 그래도 조금 성격이 좋아 보였어요. 반가워요. 올케라고 부르면 되려나? 네 형님, 올케라고 불러도 좋고 제 이름을 불러주셔도 좋아요. 저는 김희안이라고 합니다. 그래 내가 말 놓을게. 그리고 우리 집안에 대해 적당히 알려줄게. 결혼 전에 속고 결혼하면 억울하잖아, 그치? 네, 집안이 어떻길래 그런 말씀을. 잘 들어봐. 우리 집안은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야. 우리 엄마 보이지? 맨날 아빠 말에 북좋아하고 사는 분이야. 그리고 난 이 집안에서 식모처럼 자랐어. 대학도 내 힘으로 다녔고 취직도 독립도 조금의 도움도 받지 않았어. 우와, 형님 멋진 분이시네요. 집안에 손 벌리지 않고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다니 완전 멋지네요. 아니, 나 멋지다는 말 듣자고 한 소리가 아니라 형님 전 괜찮아요. 저희 아빠도 가부장적이어서 잘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올케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고 제 동생이 너무 좋아서 신경 쓰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오빠나 남동생이나 여자를 잘 만나서 결혼하는 것 같아 속으로 참 운도 좋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남동생의 신혼집도 아버지가 마련해줬어요. 대출금 하나도 없이 말이죠. 훗날 제가 결혼할 땐 어떨까 잠시 생각해봤는데 괜한 기대를 하지 말자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격려했답니다. 이듬해 저도 남자친구와 결혼을 결심하게 되어 친정에 인사드리러 갔어요. 다들 제 예비 신랑을 신기하게 보더군요. 야 김재, 남편 감은 아주 멀쩡한 사람으로 들여왔네. 뭐? 그 말의 뜻은 뭐야? 난 멀쩡하지 않다는 거야? 아직도 꼬여있네. 그냥 칭찬하는 거니까 고깝게 듣지 마라. 누나, 남친 진짜 멋있는데? 대학 때부터 사귀었다고? 이런 멋진 남친을 그동안 왜 집에 안 데리고 온 거야? 제가 입을 떼기도 전에 아버지가 말씀하시더군요. 왜겠냐? 정남이가 어준이가 부르지. 지혜제는 가족들한테 정이 없어. 아빠, 내가 정이 없다뇨. 내 말이 틀렸냐? 이기적이고 집에도 잘 오지도 않고 부모 형제 안부를 궁금해하지 않잖아. 너는 너만 잘 먹고 사면 되는 애 아니었냐? 그래요.
오늘 같은 날 말대꾸를 해서 뭐 하겠어요. 맞아요. 전 이기적이고 저 혼자만 잘 먹고 살려고 자주 찾아뵙지 못했네요. 그러자 엄마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예비 신랑에게 당부의 말을 하더군요. 이보게, 우리 딸 좀 많이 사랑해주게. 내가 딸을 넘치게 사랑해주지 못한 게 한인데 자네가 대신 좀 채워주게 부탁함세. 배우님, 지혜랑 저는 서로에게 연인이면서 친구이고 부모 자식 간의 사이예요. 앞으로 걱정 안 되도록 잘 살겠습니다. 어쩜 말도 이리 예쁘게 잘할까. 정말 잘 큰 청년이네. 엄마, 낯간지러운 말씀 좀 그만해. 우리 그 어떤 부부보다 잘 살 거니까 걱정 같은 거 안 해도 돼. 지혜야, 엄마가 미안했다. 그리고 미안하다. 그나마 엄마가 진실한 눈으로 사과를 해주니 마음속의 응어리가 조금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전 결혼 자금에 대해 말도 꺼내지 않았는데 엄마가 아빠한테 물어보셨어요. 여보, 우리 딸을 위해 뭘 해줄까요? 혼수는 우리가 해줍시다. 뭐? 혼수? 지혜자는 지가 알아서 잘 벌고 있잖아. 혼수가 얼마나 들어간다고 그걸 부모한테 손을 벌리나? 여보, 그러지 말고. 어허, 이 옆에 내가 가족들 앞에서 뭐 하는 거야? 조용히 입 다물지 못해. 전 기대를 하지 않았으니 실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엄마한테 큰소리치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기 싫어서 한마디 했습니다. 바라는 거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빠, 엄마한테 좀 잘하세요. 나중에 엄마가 굶기면 어쩌시려고 그래요? 뭐야, 이 기집애가 또 쥐둥이를 나불거리네. 네 엄마가 여태껏 누구 덕에 편하게 먹고 살았는 줄 알아? 그럼 아빠가 누구 덕에 집안일 신경 안 쓰고 바깥일을 잘했나요? 뭐, 그거에, 제가 받아쳤더니 아버지는 조용히 입을 닫으셨습니다. 아버지한테는 왜 이렇게 좋은 말이 안 나오는지 분명히 저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걸 잘 압니다. 저의 결혼은 집안에 손벌리지 않고 제가 다 알아서 준비를 하고 채웠습니다. 결혼하고 난 뒤 남편이 친정에 가서 시간을 보내자고 자주 말했어요. 자기야, 부모님을 너무 미워하지 마. 당신 마음 모르는 건 아닌데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당신이 먼저 다가가면 부모님도 분명 달라질 거야. 당신은 사랑받고 잘 자라서 모르나 본데 내가 아무리 노력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어. 우리 아빠 봤잖아.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그리고 오빠랑 남동생도 똑같고 엄마도 말로는 날 위한다고 하지만 늘 아빠의 말만 복종해. 그래서 다 거리를 두고 지내고 싶어. 그럼 가서 밥만 먹고 오자.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다녀오자고. 당신은 내 말을 귀뚱으로 들었어. 난 친정 가는 거 진짜로 싫다고. 그래, 알겠어. 나중에 마음이 조금 열리면 그때 가자. 내가 괜한 말을 해서 미안해. 남편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억지로 친정에 가서 화를 참아가며 앉아있다가 오는 것이 싫어서 거절했습니다. 결혼하고 1년 동안 친정에는 총 4번을 다녀왔어요. 추석, 구정, 부모님 생신날이었죠. 특별한 날이 아니면 절대로 가지 않았습니다. 딱 이 정도 선으로 지내야만 다투지도 않을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병원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찾아갔습니다. 엄마가 울면서 전화를 걸어서 무슨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는 병원에 가서 직접 들었답니다. 오빠, 지아가 아빠가 무슨 사고를 당한 거야? 골목길에서 어떤 미친 운전자가 엑셀을 확 밟는 바람에 치였대. 머리를 다쳐서 지금 수술 중이야. 머리를? 의사는 뭐래? 수술하면 나을 거래? 글쎄, 그건 수술이 끝나봐야 안다고 하더라.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답답해서 숨이 쉬어지질 않았어요. 그토록 미워하던 아버지인데 다쳤고 위험하다고 하니 눈물이 저절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안 돼. 이렇게 가시면 절대 안 돼. 야, 김지혜. 평소에는 아버지한테 불만이 많아서 그렇게 대들더니 왜 이제 와서 눈물바람이냐? 그럼 좋아서 춤이라도 춰야 해? 눈물이 나오는 걸 나 널 어쩌라는 거야. 아이고 참.
성질머리하고는 질질 자르면 저 구석 가서 울어. 내가 아직 아빠랑 풀지 못한 게 있는데 이대로 가면 절대로 안 돼. 터져 나오는 눈물을 숨길 방법은 없었습니다. 식구들 앞에서 펑펑 우는 걸 보이고 말았죠. 수술 뒤 중환자실로 옮겨졌는데 의사가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슬피 울면서 면회를 해야겠다고 말했어요. 위조한 상태지만 아버지의 따스한 손을 꼭 잡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밉고 원망스러웠던 아버지였지만 그냥 보내드리고 싶지 않았죠. 식구들이 가운과 두건을 두르고 중환자실에 번갈아가며 들어갔는데 저는 혼자 들어갔어요. 아버지의 손을 잡고 귓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아빠. 아빠 정신이 들어? 지금 눈 뜬 거야? 나 보여? 아빠 이대로 가지마. 나 아빠랑 아직 풀지 못한 게 있잖아. 뭐라고 하는 거야 아빠? 나한테 사과하는 거야? 아니 사랑한다는 거야? 아버지의 끙끙 앓는 소리는 어떤 말인지 해석이 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그만 나가라고 해서 아빠의 따뜻한 손을 놓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어찌나 가슴이 미어지던지 영정 사진 속 아버지를 보며 왼쪽 가슴을 쿵쿵 치며 괴로움을 표출했어요. 나한테 처음 아빠가 돼주고 가셨어야지. 왜 그렇게 떠나신 거야? 아빠, 딸이 그렇게 싫었어? 오빠랑 동생한테 하던 거에 절반이라도 해주지 그랬어. 여보, 아버님이 속으로는 당신을 제일 좋아했을 거야. 표현을 못하고 서툴러서 그런 걸 거야. 난 아빠를 원망했어. 아주 미워했고 그런데 돌아가신 걸 보니 너무너무 후회가 돼. 내가 먼저 아빠한테 손을 내밀고 마음을 열었으면 조금은 달라졌을 거야. 당신도 최선을 다했어. 아무도 잘못한 거 없어. 여보, 자책하지 마. 다른 식구들은 다 어디서 뭐 하는 거야?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출판을 버리고 있는 거야? 장례식장이니까 조문객들을 모셔야지. 오빠랑 지혁이 놈 지금 웃고 떠들고 있는 거야? 저들은 아빠한테 받을 거 다 받아놓고서 저따위로 하는 거야? 나 못 참아. 아이고 여보, 그러지 마. 지금 누구도 슬프지 않은 사람 없어. 다들 아무 일 없는 척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해하자. 나쁜 놈들. 그리고 며느리라는 것들은 잠깐 날았다가 온다더니 코빼기도 보이지 않네. 싹 다 마음에 안 들어. 제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빠와 동생 부부 모두 꼴보기가 싫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 계실 엄마를 생각해서 친정에 자주 찾아갔어요. 그런데 오빠 부부와 계속 마주쳤습니다. 오빠가 웬일이야? 세안이랑 효도라도 하러 온 거야? 그렇지. 너도 엄마 보러 왔냐? 세안이 표정 보니까 억지로 왔구만. 내 표정이 어떤데요? 아가씨 괜히 사람 무안하게 만들지 말고 얌전히 있다 가세요. 씨가 언제부터 친정에 자주 왔다고 지랄이야. 뭐라고요? 아니에요. 아가씨 친정에 오니 마음이 먹먹하다고 했어요. 세언니, 저랑 잘 지내기 싫은 건 이해하는데 그래도 기본 예의는 지켜야죠. 신우이한테 지랄이 뭡니까? 어머, 그게 다 들렸나 보네. 알겠어요. 조심할게요. 야, 김지혜. 너는 세훈이한테 말하는 뽀즈가 그게 뭐냐? 오빠, 온 지 얼마나 됐어? 엄마랑 할 말 다 했으면 그만 가봐. 아직 아니거든. 그리고 너랑 매제가 와서 괜히 말이 막힌다. 왜? 아빠 유산이라도 받으려고 왔어? 뭐야, 너 어떻게 알았냐? 설마 너도 돈 때문에 온 거야? 그래, 내가 오빠랑 같은 줄 알아?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게 있겠냐? 오빠랑 지혁이 결혼 자금으로 싹 털어서 준 거 몰라. 나도 알아. 그래도 혹시나 해서 와본 거야. 요즘 내 사업이 어려워서. 그렇게 지원을 받았는데도 성공을 못하니? 오빠도 참 한심하다. 이게 또 시비네. 넌 무슨 말만 하면 어릴 때 지원을 받았네 만에 하면서 시비를 걸더라. 야, 너 학원을 안 보낸 게 나 때문이냐?
아버지가 그렇게 시킨 걸 나더러 어쩌라고? 어쩌라는 게 아니라 과거를 기억하고 살라고. 나는 도움 하나 없이 혼자서 여기까지 왔어. 그러니까 괜히 혼자 남은 엄마한테 돈 뜯어내려고 찾아오고 그러지 마. 하여튼 말하는 싸가지하고는. 여보, 그만 가자. 지혜 보니까 괜히 성질난다. 아버씨는 왜 이렇게 제 남편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그렇게 꼬우면 남자로 태어나지 그랬어요. 진짜 예상 못한 소리 하네. 새언니, 말 같지 않은 소리 말고 오빠 손잡고 집에 가세요. 저희가 엄마 식사 챙겨드리고 갈 테니까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도 오빠 부부와 동생 부부와의 사이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뭐 저한테 문제가 많았으니 어쩔 도리가 있겠습니까? 모난 성격이라 좋은 말과 행동이 쉽게 나오지 않았답니다. 동생 부부도 친정에 가끔 와서 얼굴을 비쳤는데 올케는 그나마 새언니와 달리 성격이라도 좋았습니다. 올케, 밥은 내가 할게. 일하다가 왔는데 밥까지 하려면 힘들잖아. 형님도 일하고 오셨잖아요. 그렇긴 하지. 그럼 우리 올케가 주는 밥 좀 얻어 먹어볼까? 네, 제가 맛있게 차릴게요, 형님. 올케는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좋은데 왜 내 동생이랑 결혼했어? 네? 그간 저도 모르겠네요. 뭐 그냥 인연이 되어서 결혼한 거죠. 내 동생이 잘해줘? 속은 안 썩여? 가끔 속을 썩이긴 하지만 다른 집 남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가? 아무튼 내 동생이 장가는 아주 잘 간 것 같아. 형님, 그이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아주버님도 미워하지 마시고요. 내 성질머리가 더러워서 그게 잘 안 돼. 그래도 올케는 좋은 사람이니까 미워할 일은 없을 거야. 감사하다고 해야겠죠. 헤헤헤. 올케, 우리 엄마 잘 챙겨줘서 고마워. 그나마 가족들 중 작은 올케가 있어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친정엄마는 홀로 지내면서 생활이 편해졌다며 많이 좋아하셨어요. 자식들이 찾아와 밥도 해주고 마음대로 외출도 할 수 있으니 이보다 좋은 삶이 어디 있겠느냐며 농담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올케의 연락을 받고 찾아갔더니 위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다네요.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암이라니.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엄마까지 이래. 지혜야, 미안하다. 우리 딸한테는 미안하다는 말밖에 해줄 말이 없네. 미안하면 살 생각해. 요즘 의료기술이 좋아져서 말기암도 치료한다고 했어. 그랬더니 오빠가 혀를 차며 저를 째려보더군요. 야, 김지혜. 네가 속을 썩여서 엄마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네가 부모님 속을 갉아먹어서 오래 못 사시는 거 모르겠냐? 뭐라고? 내가 뭘 어떻게 했는데? 오빠에 이어 남동생도 저를 탓하더군요. 누나, 20살 이후로 맨날 아버지 원망하고 엄마한테 짜증내고 심하게 대한 거 몰라. 항상 가시가 돋친 말로 부모님 속을 심하게 썩였잖아. 내가? 오빠나 동생이나 같은 생각이나 보네. 그럼 두 사람 말이 맞겠지. 내가 못된 딸님이야. 누나, 항상 말하고 싶었는데 너는 진짜 자격지심 쩔어. 아들인 우리가 받아봐야 뭘 얼마나 받았다고 늘 그렇게 불만인지 모르겠어. 막내야 그만해라. 네 누나 성질머리 모르냐? 병실에서 난동 부릴 수도 있으니까 그만 긁어라.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아픈 엄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꼭 그런 소녀가 살려달라고 부탁하는 눈빛으로 올려다보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서 옆에서 지켜보기만 했답니다. 오빠 부부와 남동생이 거의 매일 병실에서 엄마 옆에 있었는데 세 사람이 나누는 비밀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오빠가 먼저 문을 띄웠어요. 아, 놓치네. 가신 재산이 진짜 없다는 거야. 아니, 아버지가 이부자인 거 다 아는 사실인데 유산 한 푼이 없다는 게 말이 되나? 형, 엄마가 숨기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모시고 살기를 바라고 아직 비밀로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 나 요즘 사업이 잘 안 돼서 돈이 꼭 필요한데. 아, 제발. 넌 사업 어떠냐? 어떻게 직원들 월급 주고 나면 남는 것도 없어.
부모님 유산 받으면 사업 접고 해외 가서 살 생각이었다고. 나나 돈이 급한데 우리 엄마는 왜 재산이 없다고 하는 거야? 여보, 우리 맨날 여기로 출근해야 하는 거야. 이럴 시간에 당신 사업장 가서 일이라도 하나 도와야 해. 영업 뛰어다니란 말이야. 유산은커녕 보험도 미납이라서 보험금 못 받는다며. 아직 더 기다려봐. 엄마가 분명 뭐 하나 쥐고 있을 거야. 어디에 뭐가 있다고 입을 벌릴 거라고.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으니 매일 기다려보자. 여기만 오면 악취가 진도 오는데 이걸 맨날 맡으니까 코가 썩는 기분이라고. 세 사람의 대화를 엿듣고 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경시의 복도 구석에서 잠시 몸을 움츠리며 세 사람이 나오길 기다렸어요. 이윽고 경실에서 나온 오빠와 새언니, 남동생이 복도를 걷기 시작하자 비싼 계단에서 가져온 물걸레 통을 들고 세 사람 머리 위로 뿌려버렸습니다. 이 못돼 먹은 자식놈들아. 엄마한테 유산 받아먹으려고 빨리 돌아가시길 바라냐? 니들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아우 저 미친 얘 김지혜 너 지저시냐? 아저씨 돌았어요. 미치더라도 적당히 미쳐야지. 우리 누나도 이런 짓 하면 진짜 짜증나지. 혼전 가볼래? 세 사람이 하는 대화 다 들었어. 엄마한테 무슨 유산이라도 있을까봐 축내고 있는 거 다 들었다고. 니들은 엄마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지? 이 빌어먹을 것들아. 이 걸레 맛이나 마저 느껴봐라. 밀대를 높이 들어 세 사람 면상에 문질러 버렸습니다. 그러자 오빠와 동생이 밀대를 빼앗더니 저를 미쳐버리고 발길질을 하려고 하더군요. 그 순간 제 남편이 나타나서 오빠의 허벅지를 잡고 공중으로 들어 올렸다가 냅다 바닥에 던져버렸어요. 매제 지금 뭐하는 짓이야? 제 아내를 넘어뜨렸잖아요. 그리고 발로 차려고 했죠. 내 아내를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주겠어요. 저놈 너도 일로 와. 돼졌어. 아니 쌈으로 지랄을 하네. 형, 호수 이것들 잡아 조져버려요. 남동생이 주먹을 들고 달려들자 남편이 옆차기로 동생의 턱을 날려버렸어요. 바닥에 자빠진 동생은 개거품을 물고 기절했답니다. 오빠가 다시 덤벼들자 이번에는 뒤돌려차기로 오빠를 기절시켜버렸죠. 그러자 새언니가 딸꾹질을 하며 뒤로 물러서더군요. 난 아무 짓도 안 했어요. 때리지 마세요. 여보, 새언니는 내가 맡을게. 일로 와, 새언니. 내 머리, 이거 옷비자 머리라고요. 이러다 내 머리 다 뽑히겠네. 남의 엄마더러 빨리 돌아가시라고 한 게 사람이 할 소리냐? 너 주둥이 벌려봐. 혓바닥이랑 이빨을 싹 다 뽑아버릴 테니까. 저는 새언니를 흠씬 두들겨 패주고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날 제대로 혼을 내줘서 세 사람은 병원에 얼씬도 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올케 혼자서 찾아와 친정엄마 옆을 간호하는 걸 자주 보았어요. 뭐하러 왔어? 내가 올케 남편 돼지게 패줬는데? 형님, 싸운 건 들었어요. 그런데 그이가 맞을만 했던데요. 어머님 유산 때문에 병원에서 죽치고 있었다면서요. 그래, 동생이나 오빠나 새언니나 셋이 똑같더라. 그런데 올케는 아니지? 네? 저는 돈 욕심도 없고 유산이 있다고 해도 받고 싶은 마음 없어요. 저희 친정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기도 했고 시어머니가 절 많이 예뻐해 주셔서 자식된 도리를 하고 싶어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거라면 다행이고 아무튼 그 세 사람은 당분간 발붙이지 못하게 할 거야. 그나마 올케가 있어서 기대고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회사에 연차와 월차를 몽땅 쓰기로 하고 한 달가량 엄마 옆에 붙어서 간병하기로 했어요. 지혜야, 너 회사 안 가니? 안 가. 엄마가 아픈데 회사 가서 일이 잡히겠어? 이 불효나 때문에 속이 썩어서 이렇게 되셨으니 내가 옆에서 책임을 져야지. 네가 속을 썩이다니 그런 거 없다. 네 엄마가 모자라서 너한테 해준 게 없어서 미안하기만 하지. 그런 말씀 마세요. 생각해보니 날 이렇게 강하게 키워주신 게 다 부모님이라는 걸 깨달았으니까 아빠도 엄마도 잘못한 거 없어. 지혜 너는 어릴 때부터 속이 참 깊었어. 네 엄마가 가장 잘한 일이 뭔지 아니? 바로 널 낳은 거다 지혜야. 아이고 고마워라. 나는 아직 엄마한테 잘한 일이 없는데 앞으로 간병 잘해서 오래오래 살게 해드릴게. 엄마 희망을 가져. 알겠지?
그래. 네가 자식 낳는 것까지는 보고 떠나고 싶다. 아직 소식 없는 거냐? 아직은 없어. 엄마 소원이라고 하면 바로 오늘 밤부터 애기 만들러 갈게. 그래. 밤새 여기 있지 말고 집에 가서 김서방이랑 좋은 시간도 보내고 그래라. 다음에 한동안 엄마 옆에 붙어 있을 거야. 그렇게 엄마의 말동무도 해드리고 씻겨드리며 딸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빠 부부와 남동생이 몇 번 찾아왔는데 제가 눈치를 주자 아주 잠깐 있다가 나갔어요. 괜히 엄마 앞에서 유산 이야기 할까봐 제가 노려보고 있었더니 금세 나가더라고요. 그러다 한 달의 시간이 지났고 저의 휴가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다니며 저녁부터 늦은 밤까지 엄마의 병실에서 머물렀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힘들고 피곤하면 잠깐 엄마의 얼굴을 보고 돌아갔죠. 그런데 엄마의 상태는 점점 안 좋아지면서 눈앞에 가족을 몰라보는 지경까지 다다랐습니다. 아줌마 누구야? 응? 엄마 딸이지 누구겠어? 내 딸은 미국 갔어. 엄마, 난 여권도 없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줌마 나가. 기분 나쁘니까 나가라고. 엄마의 행동이 이상해서 의사에게 물어보니 항암치료의 후유증으로 정신이 오락가락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딸을 몰라보니 조금 서운했습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저만을 기억해 주길 바랐거든요. 엄마가 병실에 갈 때마다 저에게 욕을 하며 나가라고 해서 복도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곧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제 남편을 아빠로 착각했는지 아주 사랑스럽게 바라보셨답니다. 우리 남편이 회춘했나? 왜 이리 잘생겨진 거야? 어머님 감사합니다. 잘생겼다니 아주 듣기 좋네요. 여보, 우리 막내가 질까? 저기 아줌마 나가라 그러고 이리로 들어와. 어머님, 저는 서희입니다. 아이, 나 외로워. 여보, 일로 와. 저희 엄마는 제 남편을 진짜로 아빠로 착각하셨는지 애교까지 부렸습니다. 여러 번 아니라고 말하자 짜증을 내면서 고개를 휙 돌려버리며 삐치더라고요. 그런 엄마는 항암 후유증이 심했는지 저를 알아보는 시간보다 몰라보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아무튼 아예 쫓겨나다시피 해서 이른 시간에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차에 올라 시동을 걸려고 하는데 오빠 부부와 동생 부부가 차에서 내려 병실로 올라가는 걸 보게 되었어요. 그냥 지나치기로 하고 집으로 가는데 작은 올케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엄마가 발작을 일으켰다며 위독하다고 하였죠. 그래서 차를 돌려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남편에게도 연락을 전했다고요. 이윽고 병실 앞 도착했는데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회복하셨구나 하고 들어가려는데 이상한 대화가 오가서 귀를 대고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았죠. 어머머머, 내 딸 지혜자다. 네, 아가씨로 착각했나? 여보, 연기해. 지혜인 쪽 연기 부르고. 엄마 나 맞아. 지혜야. 엄마 딸이 여기 왔다고. 엄마 나한테 할 말 있어? 우리 딸, 엄마가 미웠지. 아빠도 원망했지. 늦었지만 사과하고 싶구나. 미안해 지혜야. 아니야 엄마. 그런데 나한테 특별히 할 말이 있어? 너한테 물려줄 재산을 숨겨놓았다. 저 정말? 역시 우리 엄마 최고. 그럼 그 재산이 어디 있는지 알려줘. 엄마 집에 가서 찾아봐도 없고 부동산도 없던데. 뭘 남긴 거야? 새언니가 저인 척 연기를 하며 유산이 뭔지 묻더군요. 그러다 작은 올케가 말리더군요. 저기 형님 이렇게까지 하셔야 해요? 아가씨인 척 연기하면서 유산이 뭔지 묻다니요. 그리고 그건 아가씨 유산이지 형님 것이 아니잖아요. 통서 먼저 받는 사람이 임자야. 그리고 조용히 하고 있어. 서방님이랑 자네도 같이 받고 싶으면. 아니 이건 옳지 않아요. 닥치지 못해? 소아님 동술 어떻게 해봐요. 그러자 남동생이 작은 올케 입을 막는 소리가 나더군요. 엄마 계속해봐요. 어디에 뭘 심겨놨는지. 다시 보니까 내 딸이 아니네. 너 누구냐? 내 딸 어디 있어? 아씨 다 됐는데 너 지네가 끝까지 말하지 왜 중간에 팔이 끼고 지랄이야. 여보, 엄마가 돌아버려서 헛소리했나봐. 유산 같은 것 없어. 우리가 부동산 조회도 다 해봤고 통장도 다 까봤잖아. 가진 거 하나 없는 이빨 빠진 늙으신 내야.
그냥 포기하자. 이 망할 놓친네 가만 안 둬. 감히 날 가지고 놀아. 오늘 맴매 좀 맞아볼래? 이 빌어먹을 망구야. 새언니가 미친 짓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대기를 들어 내리치려는 새언니를 향해 날라차기를 해줬어요. 팍팍 하고 굉음이 터지며 새언니가 제 날라차기를 맞고 선반에 부딪혀 바닥을 굴렀습니다. 이것들이 싹 다 돌았구나. 엄마한테 이게 뭐하는 짓이야? 우리야. 여보, 아가씨 돌았네. 완전 미쳤다고. 야, 김지혜. 너 뭐하는 짓이야? 몰라서 물어? 엄마 앞에서 빨리 돌아가시라는 막말을 했잖아. 유산 없다고 하니까 바로 쌍욕을 하냐. 니들이 그러고도 엄마 자식들이라고 할 수 있어? 아이고, 지는 뭐 효녀라도 되는 줄 아나. 야, 너 거기 가만히 있어. 오늘 아주 나를 잘 잡았다. 오늘 내 손에 대질 줄 알아. 지어봐 잡아라. 형, 그러기까지 해야 해. 그냥 나가자. 무시하고 나가자고. 이 시끼가 형이 말하면 들을 것이지. 실씨, 지혜 잡아요. 싫어요. 형님, 제가 아주버님을 잡을게요. 그래, 잘 생각했어. 꼭 잡고 있어. 날라차기 들어간다. 저는 빈 침대 위로 올라가 공중으로 붕 떠서 오빠를 향해 날라차기를 해줬어요. 조금 세게 들어가서 오빠가 하얀 개거품을 물고 쓰러졌죠. 그리고 식은땀을 흘리는 남동생에게 귀싸대기를 세게 날려줬습니다. 네, 너 나쁜 놈이야. 미안해. 올키가 널 살렸다. 빨리 이것들 치워. 알겠어. 잠시 후 제 남편이 병실 안을 들어갔고 다시 덤비려는 오빠는 쫄아서 그대로 나가버리더군요. 그렇게 다 쫓아내고 저와 남편이 엄마 옆을 지켰습니다. 사흘 뒤 엄마는 제정신으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다 잘 될 거야. 엄마, 정신이 들어? 나 알아보겠어? 엄마가 딸을 못 알아보겠냐, 지혜야. 이 엄마가 다 해줄게. 뭘 해주겠다는 거야. 엄마, 기운 내서 다음 항암치료도 받자. 응? 잘 버틸 수 있지? 저기 벽에 누가 서 있나? 흐릿흐릿하지만 네 아빠가 날 데리러 온 모양이야. 뭐? 아빠가? 안 돼. 엄마, 아빠 보지 마. 쳐다보지 마. 지혜야, 사랑한다. 엄마는 그렇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한 줄기의 눈물을 흘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일어나라고 눈 뜨라고 애원했지만 이미 아빠를 따라가 버리셨더라고요. 남편은 저를 안아주며 실컷 울게 해줬습니다. 엄마의 장례식을 치르고 오빠 부부가 저희 부부와 동생 부부를 불렀어요. 혹시 사과라도 하는 건가 생각했지만 저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나왔네. 내가 엄마 집에서 현금 2,600만 원을 발견했어. 이걸 나 혼자 다 먹을 수 있었는데 니들 생각나서 나누려고 부른 거다. 자, 지혁이는 1,000만 원, 지혜는 600만 원. 아주버님, 왜 형님네만 600만 원이에요? 이거라도 주는 게 어딥니까? 딸내미는 원래 재산 같은 거 물려받는 거 아닌데 이 마음 넓은 제가 이 인심을 쓰는 겁니다. 야, 김지혜, 너 한 푼도 안 주려다가 불쌍해서 준다. 자, 받아봐. 이걸 고맙다고 해야 하나? 그래, 엄마 돈이니까 받을게. 그런데 오늘이 우리가 만나는 마지막 날이야.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시니 난 싹 다 영큰꾸지낼 거야. 뭐 그래, 마음대로 해라. 우리도 너같이 성질 더러운 애랑 계속 왕래하면서 지내고 싶지 않거든. 아가씨, 그거 먹고 떨어져요. 나중에 괜히 힘들다고 찾아오지 마세요. 누가 할 소리지. 아무튼 다들 얼굴 보지 맙시다. 여보, 일어나자. 그러자 작은 올케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형님, 저도 안 보실 거예요? 올케도 안 봐. 지혁이가 너무 미워서 짝꿍인 자네도 안 볼 거야. 우리 보지 말고 살자. 다들 잘 살든지 말든지 알아서 살아봐. 그렇게 식구들과 조련하겠다고 한 뒤 집으로 돌아갔는데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고 남편과 함께 외출하게 되었어요. 믿기 어려운 말을 듣게 되었고 폭풍 눈물을 흘리고 말았답니다. 돌아가신 엄마가 저에게 선물을 남기셨거든요. 며칠 뒤 엄마 선물 앞에 서 있었는데 오빠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야, 김지혜, 이거 진짜 엄마가 남긴 건물이야? 이거 진짜냐고? 어떻게 알았냐?
그래, 얼마 전에 변호사라는 사람이 찾아왔어. 엄마가 돌아가실 때까지 변호사님이 관리하셨다고. 이젠 내가 주인이라고 하면서 이 건물을 주더라. 야, 이걸 너 혼자 처먹겠다는 거냐? 이 양심 없는 기집애를 봐나. 당장 나로. 아가씨, 이건 진짜 아니죠. 이 큰 건물을 혼자 다 먹겠다니. 형제가 있으면 나눠야죠. 내 남편도 돈 나눠줬잖아요. 아, 600만 원? 그건 내가 과거에 못 받은 학원비라 생각하고 잘 쓸게요. 그런데 이 건물은 엄마가 나에게 주신 거예요. 오빠랑 동생한테 준 게 아니라고요. 이 씹어먹을. 야, 소송 가면 어차피 나눠야 해. 그냥 지금 나눠. 깨끗하게 3등분 하자고. 그러고 보니 지혁이가 안 보이네. 같이 쫓아와서 따지러 아는 걸 보니 그나마 사람 놈이었네. 니들처럼 개 같은 짐승은 아니었나 봐. 뭐야? 지금 한번 해보자는 거지. 그래, 네가 오늘 쳐맞아봐야 정신을 차릴 것 같구나. 여보, 저기 집에 잡아. 서언니가 재빨리 제 등 뒤로 달려와 잡더군요. 그리고 오빠가 주먹을 쥐더니 저에게 지르려는 순간 누군가 뒤에서 날라차기로 오빠 뒤통수를 날려버렸어요. 치우기, 너 지금 날 도와준 거냐? 누나, 내가 다 미안해. 오늘 나랑 아내는 누나 건물 침누려고 온 게 아니야. 이 개자식을 응징하려고 왔어. 형님, 저희가 이 두 사람이 행패 부리러 오는 걸 알고 쫓아와 봤어요. 그런데 역시였네요. 형님 뒤에 있는 그 여자 잡아요. 그렇지. 새언니의 발을 박자 바로 떨어지길래 머리채를 잡고 등 뒤에서 꽉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작은 올개가 남동생의 등을 받고 도움닫기를 하더니 날라차기로 새언니의 면상에 발을 꽂아버렸어요. 새언니는 그 자리에서 힘없이 쓰러졌죠. 오빠 부부는 아무것도 못하고 얻어맞기만 하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동생 부부가 저에게 사과 한마디를 하더니 떠나더군요. 누나, 나 사업 접었어. 집사람 고향 가서 장사나 하려고. 형님, 시골 바람 쐬고 싶으면 들러주세요. 울키, 지혁아, 둘이 이런다고 해서 내가 받은 유산을 줄 수는 없어. 에이, 형님, 저희는 아무것도 안 받는다니까요. 제 남편도 엄청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아무튼 저희는 시골로 내려갑니다. 그래? 잘 가. 다음에 연락할게. 두 사람은 손을 잡더니 유유히 떠났습니다. 남편과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엄마에게 받은 건물 1층에 책 파는 카페를 차렸어요. 예전부터 해보고 싶던 일이었는데 엄마 덕분에 소망을 이뤘죠. 상가 임대료만 받아도 엄청난데 카페까지 갈 테니 더할 나위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오빠 부부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유산 분배 소송을 걸었으나 제 변호사가 알아서 승소해줘서 아쉬워서 찾아온 거죠. 지야, 나 사업 망했다. 네 새언니도 회사에서 잘렸고 우리 둘이 지금 무지 힘들다. 네가 좀 도와줘라. 이 건물에 한 층만이라도 남겨줘. 아가씨,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발 좀 도와줘요. 같이 잘 먹고 잘 살면 좋잖아요. 네? 내가 진작에 연애 끊자고 했잖아. 두 사람 찌질하게 이게 뭐하는 짓이야? 엄마가 오죽하면 변호사한테 미리 유산을 맡겨놓았겠어? 니들이 빼앗아갈 걸 알았으니 그렇게 한 거 아니야. 난 절대로 한 푼도 나눠주지 못하니까 꺼져. 야, 지혜야, 너 너무하는 거 아니냐? 그럼 현금이라도 좀 나눠줘라. 너 부자 됐으니까 한 5억만 줘. 5억 같은 소리 하네. 여보, 저 인간들 5억대 때려줄까? 준비됐어? 준비됐어. 말만 해. 바로 조져버릴 테니까. 그러자 오빠 부부는 비굴하게 무릎을 꿇더군요. 진짜 돈이 급하긴 했나 봅니다. 지야, 이 오빠가 못난 거 알아. 어릴 때부터 아버지 지원 다 받아가며 살았던 거 인정해. 결혼하고 집도 사주고 1억이 든 통장까지 받았지. 뭐? 집 말고 1억까지 받았어. 아, 이거 진짜 나의 강도네. 그리고 아빠는 내가 그만 미워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또 원망스러워지네? 야야, 지혜야, 우리가 이렇게 빌게. 과거에는 다 잘못했다. 엄마 옆에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한 것도 잘못했고 너한테 오빠다운 행동을 한 번도 못해서 미안해. 바보 등신천지인 줄 알았더니 그래도 잘못한 건 안 해? 아가씨, 우리가 이렇게 빌잖아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니까 그만 우리 봐주시고 유산 좀 나눠주세요.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아유, 지겹네. 그래, 나눠줄게요. 잠깐 기다려봐요.
저와 남편은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선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거 뭐야? 또 걸레바물이야? 선물이야. 이거 받아가. 에이, 진짜. 야, 됐어. 그냥 갈게. 한다고. 그거 좀 내려놔. 아직 안 갔네? 여보, 뿌려버려. 지금 간다고. 오빠 부부는 오물을 뒤집어 쓰기 전에 꽁진하게 도망쳤습니다. 저와 남편은 깔깔 웃으며 하이파이브를 했답니다. 그날 이후 오빠 부부가 여러 번 찾아와서 유산을 나눠달라고 구걸했는데 하도 지겨워서 경찰에 스토커로 신고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과 건물에 접근하지 못하게 되었죠. 결국 포기한 오빠 부부는 집을 팔고 외곽으로 이사를 갔어요. 거기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허덕이며 살다가 곧 파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똑같은 것들이 끝까지 살 것이지 왜 반품을 해서 다음에 있을 피해자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오빠 부부와는 완전히 연락이 끊겨버려서 알턴 이가 빠진 것처럼 매우 시원하답니다. 한편 가끔 작은 올케한테 연락이 오는데 끝이어 인연을 이어가진 않기로 했어요. 동생이 한 짓도 있고 또 만났다간 분노해서 뭔 짓을 할지 모르니 그냥 잘 살기를 바란다는 답장만 하고 왕래하진 않는답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고 3년이 지난 지금 저는 남편과 집 파는 카페를 운영하며 딸을 키우고 있어요. 이제 갓 돌이 지난 딸애가 주는 행복이 대단하답니다. 저의 사연은 여기서 그쳐야겠네요. 친정에서 딸로 태어나 차별을 받았던 세상 모든 여자들에게 저의 사연을 바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